예, 안녕하세요. 공략 영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어웨이 슈가 비브립 획책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퍼피독 수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는데요. 어, 단점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퍼피독 수비 설명드릴 때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스크린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센터 스크린처럼 좀 큰 스크린에 퍼피독 마크는 취약한 편이고요. 그리고 센터가 능동적으로 바디책을 무빙 전에 먼저 치는 능수능란한 센터를 상대하실 때일수록 퍼피독 수비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어, 설명에 이어서 퍼피독에 이어서 이번에는 안막이라는 수비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퍼피동만으로는 모든 마크를 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마크자와 저와의 벌어진 거리를 이용하거나 혹은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막이라는 소위법입니다. 잎을 한번 보실게요. 마크자는 스크린 안쪽에서 무빙을 따라오려고 주로 하는 수비법인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요 다음 스크린부터 설명할게요. 예, 이처럼 스크린이 있으면은 공격자를 3점 라인과 스크린 사이에 위치시키고요. 수비자는 여기를 잘 봐주세요. 한 이 정도 거리 또는 여기까지 살짝 올라오기도 하고요. 좀 위험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살짝 나가기도 합니다. 역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이 정도 거리를 이제 왕복하면서 수비를 따라가는 공격자를 따라가는 수비법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슬라이딩 수비법이라고 하죠. 이 수비는 사실 마스터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능숙한 슈터한테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아주 빡빡하게 마크를 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 수비법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이 꽤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쪽에서 막다 보니까 침착하게 뛰어가서 블락 수비보다는 저항 수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르 때문에 이속이 빠른 이속 대신 블락이 낮은 슈가 포지션보다는 이속은 조금 낮지만 저항을 잘 넣을 수 있는 슈퍼 포지션 분들이 자주 사용을 하십니다.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수비자가 이쪽에서 이제 와리가리를 친다고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자를 막으면은 공격자가 탈 수 있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이쪽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나머지 방향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쪽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포가가 있기 때문에 패스가 되지 않고 이쪽 방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막아집니다. 빅이 따라올 수도 있고요. 아무리 멀어도 쉽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쪽이나 이쪽이 이제 무빙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쪽 포지션에 이제 마크자가 위치를 하면은 사실 어느 방향이든 따라가서 저항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퍼피독이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퍼피독 하나만으로는 수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수비법 같은 경우에는 이 안막 수비 하나만으로도 모든 무빙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단 슈가한테 낚이지 않는다는 가정에 실제로 이 안쪽에서 막으면은 이론상으로는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슈가들이 이제 이쪽을 가는 척하면서 이쪽을 가거나 이쪽을 가는 척하면서 이쪽을 가기 때문에 어, 스크린에 걸리기도 하고 노막을 내어주기도 하는 수비법입니다. 음, 아예 또 장점은 심리를 걸지 않아도 수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퍼피독 같은 경우에는 돌다가 여러 가지 마크를 섞고 이런 리스크를 지니는 반면에 그 안막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보고 반응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심리를 걸지 않아도 수비를 할 수 있고요. 때문에 바디체크의 영향을 좀 적게 받습니다. 사실 안쪽이고 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크린에 덜 걸리고요.
때문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따라가서 저항을 넣는 게 포인트죠. 예, 다른 영상들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 먼저 한 번 더 보시고. 예, 수비자가 따라가다가 첫 번째 무빙이 실패하고요. 두 번째 무빙을 따라갈 때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좀 느리게 볼게요. 다시 지금 이 무빙에서 수비자가 6시 방향으로 한번 무빙을 낚였어요. 근데 이거를 스크린을 빙 돌아서 스크린을 삥 돌아서 쫓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다시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이 수비를 이제 안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만약에 반대 상황이면은 제가 이쪽으로 탔다면은 수비자는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와야지 안막이겠죠. 이렇게 느리게 따라오더라도 저항을 넣을 수 있다면 성공적인 수비법입니다. 예, 지금 이쪽 영상을 봤나요? 잠시만요. 예, 안막 영상 하나 더 보실게요. 아까랑 동일한 상황이죠. 예, 이처럼 안막은 지금 탑으로 타는 영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좌우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좌우측으로 다 따라가시는 거를 이제 안쪽에서 따라가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하지만 안막에도 역시 약점이 있는데요. 예, 슈가에 이제 약간 능수능란한 슈가의 무빙에 이제 농락당할 경우가 좀 많고요. 페이커 무빙이죠. 그리고 꺾기 무빙에 좀 무엇보다도 좀 취약합니다. 어, 정말 정점의 실력을 가질 경우에는 꺾기 무빙에 쉽게 낚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많이 낚이죠. 보실게요. 제가 수비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길게요. 자, 제가 여기서 안막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천히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슈가가 탑 방향으로 한번 타죠. 다시요. 돌다가 안막을 합니다. 슈가가 탑으로 탔고요. 탑으로 따라간 다시. 슈가가 탑으로 타니까 탑으로 따라간 걸 따라가려고 제가 이쪽으로 따라오죠. 그때 슈가는 사실은 이쪽이 아니라 이런 꺾기의 무빙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수비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부담감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크를 내줍니다. 예, 이게 기본적인 꺾기예요. 사실 꺾기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못 보여드리겠지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많이 당해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무빙 또는 이런 무빙 또는 이렇게도 꺾기도 하고요. 니은자 또는 이렇게 3번 꺾는 무빙 이런 여러가지 무빙들을 사용해서 슈가는 안에 있는 마크를 어, 혼란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막은 실제로는 여기를 따라가려면 그냥 이렇게 따라오면 쉽게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로 도착을 하는데 슈가가 대신에 막 이렇게 돌아서 따라가게 만들고 또는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서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페이크 무빙을 하게 됩니다. 슈가가. 그 무빙에 이제 낚이지 않고 침착하게 따라가는 게 안막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초보 유저분들한테 완전 이렇게 능숙하게 하시긴 좀 어려울 수비법인데요. 실제로 꺾기 무빙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꺾는 무빙을 따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안에 있다가 첫 번째 무빙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끝까지 빠르게 반응을 해서 무빙을 다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첫 번째 무빙이 있으면은 그 무빙을 살짝 따라가면서 그냥 봅니다.
그랬다가 반대로 무빙을 하면은 그제서야 여기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오면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아요. 이 두 가지 수비법에도 역시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수비법, 탄 방향으로 빠르게 따라가는 수비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동 속도가 빠른 이제 가드 포지션에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자신이 반응이 좋고, 그리고 빠르게 따라가는 거에 능하다 싶으면 쓰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이제 끝까지 한 무빙을 보다가 따라가는 수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착하게 막으시는 분한테 좋지만은 그냥 무빙 페이크 없이 쭉 타는 무빙에는 약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때문에 왠지 상대가 꺾기를 쓸 것 같은 타이밍이다. 자신이 압막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천천히 봐주는 두 번째 수비법이 나쁘지 않죠. 음, 실제로 압막을 실패하게 되는, 제가 다시 말해서 이제 꺾기나 페이크 무빙이 성공하는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상대가 압막인 걸 슈가가 확인합니다. 니은자로 꺾기를 선택했네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꺾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무빙 페이크를 통해서 상대를 낚는 방법인데요. 제가 수비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비자가 압막을 선택합니다. 슈가도 그걸 알았어요. 그죠? 이 상황에서 슈가는 자신이 마치 탑을 갈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했죠, 방금. 다시 보실게요. 나왔어요. 압막인 걸 확인했습니다. 슈가가 탑을 갈 것처럼 연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러면은 이제 마크자 입장에서는 탑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탑으로 수비를 하러 가겠죠. 그때를 노리고 사이드로 무빙을 합니다. 잘 따라와 봤지만 예, 놓쳤던 거죠. 이러한 일련의 수비들을 보시면은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압막을 할 때는 두 가지 정도의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스크린의 위치입니다. 스크린이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위치에 있을 때는 이쪽 공간이 상당히 넓게 열려요. 그래가지고 슈가가 이제 무빙 페이크를 치거나 아니면은 꺾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스크린이 조금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슈가는 그거보다 더 3점 라인에 가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크자는 당연히 이쯤에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 이쪽에서는 아무리 해도 각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 안에서 되게 쉽게, 안쪽에서 대단히 쉽게 수비를 하러 오실 수 있습니다. 정말 쉬워요, 이거는. 때문에 어, 스크린과 3점 라인 사이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압막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약간 능숙한 슈가는 이걸 이제 역이용해서 타기도 하지만요. 두 번째는 우리 편 포가의 존재입니다. 사실 압막 그리고 꺾기 무빙이라는 게 슈가 입장에서는 되게 사실은 리스크가 큰 무빙이에요. 왜냐하면 스크린 저항을 일정 부분 먹기도 하고 무빙이 실패했을 경우에 손쉽게 수비자가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슈가 입장에서는 쭉 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때문에 슈가가 이렇게 탔을 때 포가의 패스가 늦게 된다면은 마크는 금방 따라와서 저항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무빙을 마크자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보시다시피. 반대로 수비 공격자가 이렇게 탄 무빙을 마크자가 돌아오려면 대단히 오랜 시간을 소모를 해야 돼요. 때문에 길게 타는 무빙은
포가의 패스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기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꺾는 무빙이나 또는 무빙 페이크가 들어간 무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편 포가가 다시 공격자 포가가 약할 경우에는 사실 패스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응용을 하시게 되냐면은 아까 수비에 성공했던 영상을 잘 보시면은 실제로 마크자가 무빙에 이게 아니군요. 이 영상이 아니군요. 연속 성공. 실제로 마크자가 무빙에 한번 영모션이 걸리지만 지금 보시면은 패스가 조금 늦을 경우에 마크자가 공격자가 쉽게 따라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이 아마 더 좋을 텐데 기본적으로 오패가 나는 거죠. 오버패스가 나게 되면은 이 영상도 아닌데. 네, 찾았군요. 죄송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수비자의 입장에서. 자, 이 순간 슈가가 스포에 영모션을 걸면서 반대편 사이드로 빠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늦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저항을 넣겠다는 마인드로 오시면은 방금처럼 포괄을 잘 보세요. 패스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은 안막은 상당히 효율적인 수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막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스크린에 안 걸리고 따라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린과 3점 라인 사이에 공간이 적을 경우에는 수비자에게 공격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상대편 포가가 패스가 잘 가지 않는다. 우리 편의 포가와 센터의 키핑 수비가 매우 좋다. 할 때는 안막을 하시고 천천히 늦게 따라가시면은 암만 해도 상대편의 패스 발사대인 포가의 패싱이 많이 견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가 늦게 오는 것을 기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음, 사실 안막을 사용하는 것은 개념상으로 나누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거의 안막에 크게 의지하면서 하는 수비법이 있고요. 그리고 안막과 퍼피독을 연계해서 사용하는 수비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막만 사용하는 수비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초보분들에게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안막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 스포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판 5분 내도록 타도 한 번도 못 제끼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대단히 안막에 특화되어 있으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단 이때는 정말 침착하게 슈가의 모든 무빙이나 페인트에 낚이지 않고 잘 따라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비를 하는 경우에는 안막과 퍼피독을 잘 이제 섞어서 전환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안막과 퍼피독을 전환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서 시작을 마크가 안막으로 합니다. 퍼피독을 안 했죠. 그 상황에서 풀로 한번 보실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막으로 바뀝니다. 그죠? 안막을 했다가 슈가가 방심하고 있는 빈틈을 타서 다시 퍼피독으로 전환해서 따라갑니다. 노막이 나지 않죠. 이 수비법은 실제로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공격자는 상대가 안막인 거를 확인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제 마크자를 꼬여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비자는 꼬여내는 순간에 압박을 하는 척 하다가 다시 퍼피독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면은 이제 공격자가 되게 불리한 게 방금처럼 무빙을 타도 나지 않고요. 그리고 무빙을 하지 않고 만약에 빙글 돌았다면은 다시 퍼피독을 처음부터 떼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공격 시간이 2배, 3배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안막 수비는 퍼피독이랑 되게 궁합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막에서 퍼피독으로 전환할 때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퍼피독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노려서 슈가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노박이 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아마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 이거 성공이네요, 영상. 다시 실패로 볼게요. 예. 같은 상황에서 다시 슈가의 무빙에 낚이게 되면은 이렇게 공간을 내어주게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중간부터. 첫 번째 무빙이 실패하고요. 안막으로 전하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슈가가 반대편으로 무빙 에이크를 넣고 탑으로 탈 때 퍼피독을 다시 시도하면 너무 늦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슈가와의 심리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은 안막과 퍼피독을 전환하는 작업이 실패한 거죠. 이처럼 슈가와의 심리 싸움을 얼마나 유리하게 유지하느냐가 이제 안막과 퍼피독을 왔다 갔다 전환해 가면서 수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대다수의 게임을 꽤나 한다는 슈가들은 모두 이 수비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비 영상이나 사설 대회 영상을 보시면은 슈가의 경우에는 이 수비를 거의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까지가 안막에 대한 수비법의 공략 영상이었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바깥막에 대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